멤버 태연 씨가 지난달 더는 못 참겠다면서 이른바 악플러, 그러니까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을 고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법적 조치가 무서웠는지 바로 사과글들이 이어졌는데요. 동생이 쓴 거다, 심지어 자기 집 고양이가 타자를 친 것 같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반성은커녕 마치 상대를 비웃는 듯한 태도죠. 기본과 원칙 특별기획, 오늘은 악플과 극단적인 혐오가 난무하는 우리 인터넷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유림 기자입니다. 지난달 배우 배용준 씨는 자신의 결혼 기사에 악플을 단 네티즌 30명을 고소했습니다. 소녀시대 태연과 JYJ 김준수도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가족을 공격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도를 넘어선 악플에 대해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게 연예계의 분위기입니다. 그 포털 사이트랑 커뮤니티 사이트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두세 달에 한 번씩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를 하고 있고. 하지만 악플은 연예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등학생인 수연 양은 SNS에 사진을 올린 뒤 온갖 성적인 농담과 욕설에 시달렸습니다. 화나요. 막 추적하고 싶고 그런데 그러진 못하니까 익명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철없는 청소년들의 행동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악플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10명 중 6명은 40, 50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사람이 악플러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지난해 대전의 한 구청장은 자신과 관련된 인신공격성의 악플을 단 네티즌을 고소했는데 조사 결과 악플을 단 장본인은 당시 대전시 정무부시장으로 밝혀졌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더 이상 할 그 가치를 좀 못 느꼈다고 해야 되나. 사이버 명예훼손 사범은 지난 10년 동안 7배나 증가했는데도 처벌은 대부분 미약한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지는 추세에 비춰볼 때 범죄자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 소비자 운동을 하는 고등학생으로 방송에 출연했던 정주영 씨. 방송 직후 외모를 비하한 악플만 10,000개 가까이 달렸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글자를 못 읽기 시작했어요. 난독증이 걸려가지고 댓글창만 보면 글자들이 춤을 춰요. 가족까지 악플의 희생양이 되면서 대학은 포기. 3년간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책을 2권 쓴 작가가 된 지금도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악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글자가 막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나를 보고 얘는 그냥 일부러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되게 악의적으로. 한 달 전 태아보험 때문에 설계사와 상담을 했던 한모 씨. 일 처리가 늦어져 연락을 재촉했더니 당시 임신 16주였던 한 씨에게 낙태를 운운하고 아이가 기형아 아니냐는 악담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냥 손발만 그냥 계속 벌벌 떨리고. 설계사는 결국 해고됐지만 술이 과했다는 변명이 전부였습니다. 최근의 악플들은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대해 극단적인 혐오를 드러내는 경우도 많은데 노인을 노인충, 아이 엄마를 맘충으로 벌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악플이라든지 언어적인 그러한 것도 전체적으로 심하게 가야지만 그 정도의 자극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악플 가해자 대부분은 악플을 당해본 경험이 있고 거꾸로 피해자들도 악플로 상처 준 적이 있었다고 털어놓습니다. 악담과 혐오가 악순환하고 있는 우리 인터넷 문화의 현 주소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인신공격을 하거나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자신의 외모에 불만이 있거나 컴플렉스를 느끼는 사람이 사이버상에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 쉽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집단 따돌림과 관련한 40만여 건의 글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공간에서 따돌림의 가해자가 되는 가장 큰 요인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보통 가해자가 외모에 우월감을 느끼고 지배욕이 강한 경우가 많지만 온라인에서는 익명성 때문에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보드 뒤에 숨어서 남을 공격하는 것으로 자신의 컴플렉스를 분출하는 겁니다. 연구진에 의하면요.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을 비난하고 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쾌감을 느끼면서 공격 성향이 강화된다며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연구와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네, 네티즌들은 이 소식 어떻게 봤을까요? 댓글 함께 보시죠. 이 기사 보고 뜨끔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 기사에 악플내는 사람들 이유가 이거였군요 라면서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면서 동의하기 힘들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2008년이었죠. 배우 최진실 씨의 사망은 인터넷 악플, 즉 악성 댓글의 심각성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습니다. 최근엔 국정원 댓글 사건의 재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조직적 댓글 조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민주적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유명인을 극단적 상황으로 내모는 악성 댓글. 이제는 일반인에게도 무차별적인 악플 공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홍진아 기자가 악성 댓글의 실태를 보도합니다. 20대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호식 전 회장. 하지만 당시 호텔로 끌려가던 여직원을 도와줬던 김모 씨는 악성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김 씨를 자작극을 꾸민 사기단 일당으로 몰고 가거나 심한 욕설 등이 담긴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저희한테 너무 막 모욕적인 말을 너무 하고 꽃뱀이다, 쟤네 막 사기꾼이다 막 욕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좀 힘들었었어요. 막. 김 씨는 악성 댓글을 유포한 13명을 고소했지만 겨우 1명만 붙잡혔고 한 달 반 넘게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사이버 세계에서는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선풀 클릭! 악플을 추방하고 선한 댓글을 달자는 캠페인. 국내 선풀 운동에는 시민 65만 명과 공익 변호사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욕과 비속어와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너무 자주 사용하고 있어서 이런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모욕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요즘엔 기사보다 기사에 달린 댓글 보러 인터넷에 접속하는 분들 많으시죠? 포털뉴스 사이트 이용자 10명 중 3명이 거의 모든 기사에 대해 댓글도 같이 읽는다고 답했습니다. 댓글의 영향력과 함께 부작용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처럼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여론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피해를 줄여보자며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형 포털 사이트는 많은 이용자가 요청하면 댓글을 가리는 조치 등을 최근 도입했지만 이 역시 사전 예방은 될 수 없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이트에 임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미 다른 사이트로 유포된 글을 모두 삭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소, 고발 같은 법적 대응도 길게는 몇 년 동안이나 걸립니다. 전파력이 큰 댓글의 속성상 신속한 피해 구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구속 수사를 강화하는 등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